학생의 행동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교육의 변화를 설계합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행동중재 지원. 경기 비에이블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비에이블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본 사용법 4편에서는 개별 학생 지원 3단계의 핵심 도구인 행동중재계획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벤트, 티치, 레인폴스 흐름에 맞춰 선행사건 중재, 대체행동 교수, 후속 결과 중재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개별학생 지원 소개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개별학생 지원은 학교 전체 학생 중 약 1에서 5% 고위험 학생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능적 행동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중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이때 보편적 표적 지원은 여전히 병행되면서 그 위에 개별화된 고강도 지원이 추가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행동 데이터 관리에서 행동중재 계획 등록을 선택해 이동합니다. 왼쪽 아래에 엑셀로 다운로드하거나 중재 선택 가이드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데이터 입력을 위해 오른쪽 하단에 행동중재 계획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생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항목들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학생명은 직접 입력할 수 없으며 기본 사용법 1편에서 소개한 학생 등록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 등록이 되면 학생 선택 버튼을 클릭해 목록에서 해당 학생을 선택하거나 학생명을 직접 검색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중재계획명, 중재기간, 표적행동, 약물 복용 여부, 기능평가 결과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재계획명을 클릭해 중재 A부터 E, 유지, 일반화 중에서 중재 유형에 따라 선택합니다. 최초 계획은 A로 시작하고 수정과 재수립 시 B, C, D 순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버전을 분리하면 행동 데이터 차트의 중재 구간이 자동으로 나눠져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은 중재 기간을 입력합니다. 중재 시작 날짜를 클릭하면 캘린더가 나타나며 중재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표적 행동을 입력합니다. 중재할 행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미복용을 선택합니다.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을 선택하고 아래의 약물 복용 정보란에 복용 시간, 약물 종류, 용량을 입력합니다. 행동 조작적 정의에는 주먹으로 책상을 3회 이상 내리친다처럼 팀원 모두가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PTR의 프리벤트 단계에서 선행사건을 파악하고 티치 단계에서 대체 행동을 가르치며 레인폴스 단계에서 후속 결과를 설계하려면 이 정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동지원팀 구성입니다. 특수교사, 통학학급 담임교사, 보호자, 관리자, 치료사, 지원인력 등 참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개별학생 지원팀은 협력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 구성이 BIP 실행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은 기능평가 결과로 행동의 기능, 즉 왜 그 행동을 하는가를 선택합니다. 관심 끌기, 물건이나 활동 획득, 감각 추구, 과제 회피, 불편 해소, 알 수 없음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시 학생의 경우 ABC 관찰 기록과 QABF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관심을 받으려는 목적과 과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관심 끌기와 과제 회피를 선택합니다. 다음 강화제 정보에는 어떤 보상을 어떤 조건에서 제공할지, 소거 기준은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강화제는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이 실제로 선호하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개인의 매력적인 강화제를 찾으려면 상단 메뉴 중 개별학생 지원 자료실로 이동해 강화제 선호도 평가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등록 화면으로 돌아와 중재 목표를 작성합니다. 화면에 나온 예시처럼 도와주세요 하루 3회 이상 말하기, 하루 평균 5회 미만으로 소리 지르기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작성합니다. 목표는 학생의 특성과 현재의 기능 수준에 맞춰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행동중재 방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행동중재 방법은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며 선행사건 중재, 대체행동 교수, 후속 결과 중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행사건 중재입니다. 이것은 예방 전략으로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제 난이도 조정, 좌석 배치 변경, 시각적 지원 제공, 휴식 카드 도입 등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대체행동 교수입니다. 문제 행동 대신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손들어 도움 요청하기를 가르치되 모델링, 연습, 실제 적용, 그리고 도움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결과 중재입니다. 후속결과 중재는 학생의 행동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 반대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토큰 시스템을 사용하고 매일 교환한다. 문제 행동에는 최소한으로만 반응하되 과제는 반드시 완료시킨다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오른쪽 위에 중재 선택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면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위기관리 계획입니다. 만약 학생의 행동이 심각해져서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화면의 예시처럼 전조, 고조, 위기, 회복까지 단계별로 대응 방법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 기타입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적는 곳으로 학부모와의 소통 계획, 다른 전문가와의 협력, 특별히 주의할 사항 등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오른쪽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등록된 내용은 행동 데이터 관리, 행동 중재 계획 등록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수정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행동 중재 계획 등록 화면에서 중재 계획명, 표적 행동, 중재 목표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행동 중재 방법 입력 시 선행 사건 중재, 대체 행동 교수, 후속 결과 중재를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중재 실시 및 진행 모니터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기 비에이블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